불량식품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식파라치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조작까지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권 공항 기획보도. 오늘은 국내 3위권 공항으로 도약하는 청주공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전북 지역의 공항의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과 나눴습니다. 훈훈한 나눔의 정신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전비 씨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 백석제 병원 건립 계획에 제동이 걸렸지만 전북대병원은 군산의 병원 건립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군산시가 논란의 중심인 백석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백석제의 병원 건립 계획을 제출했다가 환경청으로부터 계획을 반려받은 전북대병원. 전북대병원은 병원 건립이 좌초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군산의 병원 건립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북대병원 측은 부지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백석제를 병원 입지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교육부 등 정부기관과 협의해 병원 건립 시기를 연기하되 배정된 예산은 지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있는 많은 중증 환자들이나 전문화된 진료 서비스를 요하는 그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군산 전북대병원은 계속 추진돼야 합니다. 병원 건립의 속도는 환경청이 만족하는 부지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백석제의 병원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청에서 반려한 그런 사유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전북대병원은 군산시로부터 백석제를 추천받아 군산분원 예정지로 정했고 뒤늦게 환경 파괴 논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군산분원 건립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전북대병원이 이후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나설지 아니면 군산시의 추천을 따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공항 기획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지방공항인 청주공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때 적자에 허덕이던 청주공항은 최근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3대 메이저 공항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 청주국제공항 대합실입니다. 이용객이 없어 한때 유령공항이라던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외 인파로 북적입니다. 정기 항공편만 하루 37편이 뜨고 내리는데 국내선 이용객 대부분은 근거리 공항이라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습니다. 저 엄마 아빠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는데 네. 엄마 아빠 사시는 곳이랑 저랑 이렇게 제일 가까운 데가 청주라서. 올해 초 메르스 여파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국제선 역시 중국과 홍콩 10개 노선이 복원돼 해외 관광객을 꾸준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개항 19년째 청주공항 이용객은 지난 연말 200만 명을 훌쩍 넘어 적자 공항이란 오명을 벗고 이젠 투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한 400억 정도죠. 투자를 해서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시설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공사. 청주공항 성장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기반 인구의 증가입니다. 청주와 대전 등 기존 도시에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반경 60km 내 항공 수요만 900만 명이 넘습니다. 두 번째는 무비자 출입 정책입니다. 지방공항 4곳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에게 적용되는데 120시간 비자 없이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주공항은 임시 주차장을 포함해 3,000대가량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용객 증가는 청산의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 증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근 도시의 숙박과 쇼핑시설 건설붐도 불을 당겼습니다. 특히 요우커를 겨냥한 관광 호텔은 충청북도 내에만 무려 11개가 동시에 건설될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항도 이용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 기회를 무비자 정책을 통해 지방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3위권 공항으로 도약하는 청주공항. 전북권 국제공항을 준비하는 전라북도의 수요층 타겟과 특화된 정책 발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종합경기장 재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는 전주시가 경기장 대체시설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월드컵 보조경기장 근처 부지 7만 8천여 제곱미터에 육상과 야구 경기장은 건립을 결정하기로 하고 토지 매입비 등 40억 원의 경비를 내년도 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전시 컨벤션 센터 개발은 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보상 문제로 주민들이 집회를 열어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원 50명은 어제 전주 노송광장에서 자신들을 주민보상협의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의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전주 삼촌동에 들어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은 지난해 착공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먹거리를 찍어 신고하는 사람들을 식파라치라고 하는데요. 최근 도내에도 이런 종류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남성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임을 확인하고 이를 들고 계산을 한 뒤 사라집니다. 지난 7월 인천에서 신고된 영상입니다. 한 명은 물건을 사고 다른 한 명은 이를 촬영한 영상인데 이들은 불량식품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식파라치로 추정됩니다. 최근 전주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전주 시내에서만 유통기한 위반 신고가 33건이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불과 4명이고 모두 영상을 함께 가져온 특징도 있습니다. 이때만 집중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일제히 돌고 나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마트를 운영한 지 24년째라는 문승훈 씨는 지난 9월 처음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인데 7일간 영업정지나 과징금 1,0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 씨는 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일부러 가져다 놓은 뒤 촬영하고 신고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와서 유통기한을 확인을 하고 날마다 그걸 임박한 제품은 저렇게 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반론이나 거기에 증거를 사용할 수 없고. 문제는 실제 유통기한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조작됐는지 밝힐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통기한 위반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뒤 지자체에 통보되는데 일부러 신고를 늦게 하면 당시 마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트의 CCTV 기록은 길어야 한 달가량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완산구 관내에서 접수된 23건의 신고는 모두 2달 전 사건을 신고한 것들입니다. 11일자에 구매하셨는데 9월 15일자에 공익신고 새우전자 민원창구로 공익신고를 하셨고요. 신고 포상금은 과징금의 20%로 한 번 신고로 수백만 원을 신고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실제로 유통기한을 위반했는지 업체들의 주장대로 조작된 사건인지 가릴 수 없는 상황. 의문이 잇따르자 정부는 내년부터 업체 내부 신고자에게만 보상을 해주는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새 제도 시행 전까지는 의심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항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김 청장의 발언은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과 언론관의 큰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해임 등 징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성폭력을 수사하는 기관의 장이 저급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며 단순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징계가 필요하다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노동계약 저지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해 도내 46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전북도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한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에 반대한다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북도민행동은 노동계약을 막기 위해 2차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에서는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지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김제에서는 농민들이 몇 년째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김장 나눔에 올해는 초중고 학생 400여 명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교육지원청 뒤편 주차장이 온통 김장터로 변했습니다. 한켠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둘러서서 절인 배추에 양념소를 채우고 제법 그럴싸한 김장김치를 만들어냅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료 학생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역의 학생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겁니다. 제가 만든 것을 또래 친구들이 같이 먹는다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학부모와 지역의 단체들도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담그고 포장하며 기꺼이 자원봉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엄마들이랑 김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보람되고 힘들지만 하나도 힘 안 들고 정말 행복하다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올해로 3년째. 지역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행사에 도움의 손길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 봉사의 손길들, 덕에 또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까지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데 적어도 이게 지금 아직도 우리가 살만하구나. 지역의 초, 중, 고 학생 400여 명이 참가해 배추를 직접 뽑고 나르고 다듬고 절여서 나흘 만에 제 모습을 갖춘 김장김치는 지역의 학생 800여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히 먹겠습니다. 농민과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은 김장 나눔이 온기를 잃어가는 지역 공동체에 따스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연말을 맞아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보다 2.5% 상향된 58억 2천만 원을 목표로 오는 23일부터 도내 방송사와 신문사, 주민센터 등에서 성금 점수를 시작합니다. 모금된 성금은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이나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며 이웃사랑의 상징물로 세워지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은 다음 달 1일 진행됩니다. 김장철을 맞아 김장배추 직거래 장터가 임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은 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배추 15,000포기를 도청광장에서 토요일에는 혁신도시 직거래 장터에서 15포기에 만원씩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당 30포기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김장에 필요한 젓갈과 마늘, 고춧가루 등 부재료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전북 지역 토속 음식 4가지가 국제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슬로푸드 아시아 태평양 대회에서 고창의 7개 젓갈과 정읍 마름묵, 순창 절여 말린 은어, 무주 돌무덤 눈동작의 어죽이 맛의 방주에 등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도내에서는 처음이자 세계 2000번째로 정읍 먹시 감식초가 맛의 방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는 올해 우승 못지않게 관중수 1위가 목표였죠. 이미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고 오는 주말 마지막 홈경기가 남아있는데요. 도민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 긴 줄이 늘어선 전주시외 로비에 전북 현대모터스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술렁임도 잠시 팬사인회가 시작됩니다. 축구공이며 유니폼, 모자 등의 욕심껏 사인을 요구하는 팬들과 달리 선수들은 주말 마지막 홈경기가 관심입니다. 저 이번 주 주말에 저희 홈 마지막 경기 보러 오실 거죠? 네. 얼굴 반았어요. 어렵게 짬을 낸 선수들의 기대는 금세 힘찬 응원의 다짐으로 돌아옵니다. 주말 경기에도 오실 거예요? 네, 갈 거예요. 꼭 갈 거예요. 지금 친구랑 가기로 했어요. 그간 전북현대 선수들의 팬사인회는 장소와 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관중이 있을 만한 장소라면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가, 은행,
심지어 지역 축제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관중 수가 크게 늘면서 올해 창단 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었고 정규리그 1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를 모두 마친 서울에 2만 3천여 명 뒤진 2위인데 마지막 홈 경기는 4만 관중으로 가득 채워 아예 도민축제로 치를 생각입니다. 도민 시민들께서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우승 세레머니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심 기대했던 시즌 3관왕은 무산됐지만 인구 200만도 안 되는 열악한 지역 연고에서 홈 관중수 1위는 전북 현대의 정규리그 우승 못지않게 값진 마지막 목표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의 교과 수업은 4교시 이내로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고입 연합고사나 기말고사 이후 중고교의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해 교과 통합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실과 순창 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도착 안내 시스템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버스 정보 시스템 BIS를 임실 순창 간 광역버스에 도입해 노선 안내와 도착 예정 시각 등을 버스 정류장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고 자동으로 승객의 수를 세는 장치로 버스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임실 순창 지역에는 38대의 버스와 160여 개의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지난 주말과 엊그제 반가운 단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셨지만 근본 가뭄 해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북 지역 다목적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42% 수준이며 용담댐은 26%로서 내년도 홍수기 이전까지 농업용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섬진강댐 저수율은 8% 수준으로 내년도 관계기 농업용수 공급에 대비해 통합 물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의성 있는 가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 관로 연결, 땡간 물길 연결, 해수 담수와 4대강 보의 저수량 활용, 지하수 댐과 지역 건우댐 개발 등은 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물그릇 확보 대책입니다. 또한 물 사용을 절제하는 수요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K워터에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유수율을 50%에서 80% 이상까지 끌어올린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노관로 개최와 누수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지금 물값이 원가의 84%인데 16%를 덜 내면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투자가 안 되며 노관 교체 시기도 놓치게 됩니다. 원가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물전략 실천을 생활화해 3년 연속되는 가뭄에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한중 양국 간의 문화적 공동 관심사인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가 국제적인 스토리텔링 주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임실군은 보훈단체들의 수건이었던 보훈회관을 신축했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의 중국 우호협력 도시인 강소성 양주시 대표단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신시도 등 고군산 군도를 답사하고 향후 고운 최치원이라는 공동의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두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우호 증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3월 강소성 양주시 현지에 군산문화학당을 개설하는 등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조명해오고 있습니다. 임실군 보훈가족의 오랜 수건이었던 보훈회관이 임시르 봉학로 일원에 신축돼 문을 열었습니다.
도내 기초단체 중 세 번째로 신축된 임실보훈회관은 지상 2층 규모로 보훈단체들의 사무실과 보훈사랑방 등을 갖췄으며 500여 명의 보훈가족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됩니다.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500여 임실군 보훈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통해 그분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4년 연속 감소하던 순창군의 출생아 수가 올해 첫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순창군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출생아는 152명으로 집계되며 올해 말까지 90여 명, 지난해보다 50명 정도 더 태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출산 장려금 확대와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난임부부 검사비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로 풀이됩니다. 완주군이 편리한 영농을 위해 지원한 농작업 편의 장비들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물론 작업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농업인들의 아이디어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고설딸기 작업 전동카 등 작목별 여건에 맞는 장비를 개발해 보급해왔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우편함이나 가스 계량기 위에 놓여진 열쇠로 주택이나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24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일 전주 인우동에서 주인이 우편함에 열쇠를 넣어두고 외출한 사이 집안에 들어가 현금과 카드를 훔치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6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도내 모 일간지 기자 45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어제 오전 5시쯤 순창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친구인 권모 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인의 장례식에서 권 씨가 강 씨의 평소 언행에 대해 지적을 하자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밤 10시쯤 군산 대하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62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갓길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면서 운전자 김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선보이는 제9회 전북 청소년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다큐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정읍시립합창단은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정기 공연을 갖습니다. 세미 뮤지컬 각시 마고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창작극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창작 소극장에서 우리 사회 의례 이야기를 담은 억울한 남자를 공연합니다. 우수기업을 알리고 우수인재를 채용하는 우수기업 채용박람회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제17회 전북여성대회가 오늘 도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무주군은 오늘 군청 주차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나눔 먹거리 장터를 운영합니다. 고창군 생태환경 페스티벌이 모레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우리들의 생태환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군산대학교는 오늘 황룡문화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성교육을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진 뒤 밤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5도, 정읍 16도 등 13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